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독일에서 보내드리는 이영규의 독일 이야기, 독도리의 독일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지금 독일, 제가 사는 함부르크는 아주 5월의 계절로 참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괴테의 5월의 시를 좀 낭독을 해서 독일의 그 당시의 풍경 또 오늘날과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는 다른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 아내가 하더라요. 어제 마침 함부르크에서는 그 탈북자의 그 과거 이북에서 살던 생활, 또 남쪽에 와서 적응하던 생활, 그리고 지난 4월에는 또 한 여성 탈북자가 함부르크에 와서 여기 자민당의 주최하에 북한의 인권에 관한 그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은 제가 테마를 우리 탈북자들을 위한 테마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목을 제가 통일의 전이대 탈북자들을 돕자. 통일의 전이대 탈북자들을 돕자. 앞으로 탈북자들은 앞으로 우리 통일을 위한 전이대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이 와서 북한에 대한 실상을 얘기하고 또 통일이 되면은 북한으로 가서 내적 통일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탈북자 보호 정책이야말로 정부 차원만 아니라 우리 일반 국민들에 의해서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자유적이고 평화적인 통일 가능성을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사실 남북한 역사를 보면은 통일 6.25가 끝나면서까지 한 400만이 북한에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북한이 서로 이렇게 뭐 티격태격도 하면서 서로가 이제 많은 분쟁을 이야기해 왔는데, 사실 그 남북한 관계에서 중요한 그 시기가 저는 1970년이라고 봅니다. 1972년은 북한에서는 소위 사회주의 헌법을 건설했어요. 또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이 그 설립이 되면서 양쪽 간의 그 경쟁이 치열했죠. 전쟁은 아니지만 일종의 체제 경쟁. 그래가지고 80년에 광주 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때만 해도 북한이 6차 당대를 하면서 이제 간접적 침략을 통해서 적화 통일을 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하던 때고, 그 광주 사태가 아마 북한의 대남 정책에서 하나의 그 피크가 하지 않았는가. 자, 그런 차원에서 광주에서 학생운동, 광주 의거 학생이 일어나는데 북한에 개입 안 했겠어요? 그땐 북한이 잘 나갔던 시절입니다. 당연히 개입했죠. 그걸 우리가 통일된 이후에 어떤 자료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건 너무 굉장히 저는 개입했다고 봅니다. 이번에 광주 사건 이제 또 옵니다만, 그때는 제가 별도로 나의 의견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북한이 길어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 독일이 통일이 된 거야. 그리고 소련이 망한 거예요. 북한 입장은 굉장히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94년도 북한 김일성이 또 사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의 체제에 굉장한 큰 위험이 도달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위험이 도달했죠. 그 중에도 아사 사건이 난 거예요. 1997년 남한한 황제 선생에 의하면 한 300만이 굶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실일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근이 그 지배하고 부자유가 지배하고 압제 세력이 지배하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그거를 좋아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부터 대량의 탈출이 시작된 거예요. 만주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쭉 2000년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만은, 과거에 동독 사람들이 그 체코 서독 대사관에 모여들어 가지고 그냥 그 서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우리도 그러한 그 무엇을 해야 되지 않았나. 북경에 있는 우리 대사관이 북한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을 많이 그 채용을 하셔야 돼요. 많이 이거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이것을 방해했던 생각을 내가 여기서 보면서 굉장히 제가 화를 느끼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 독일의 경우를 생각하면 굉장히 보호를 받았는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 보호를 받지 못했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이후부터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위해서 또는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탈출하면서 먼 길 여정을 거쳐서 저 태국으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저 어려운 그 여정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후에 많은 탈북자들이 얘기하는 걸 좀 들었습니다. 제가 1985년이죠. 그때까지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아니, 2015년 마지막 강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북한, 우리 서울에 있으면서 독일과 한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탈북자들도 많이 만나고, 또 그들의 사정도 듣고, 직접 세미나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탈북자에 관한 사정을 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제, 우리 탈북자가 아주 40대는 청년이 즉 우리나라에서 하는 일, 또 북한에 있었던 일들을 아주 일명요연하게 1시간 이상을 아주 거침없이 하더라고. 제가 능히 우리나라에서 느꼈습니다만은 그 한경도 지역에서 많이 중국이 가까우니까 많이 탈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아도 그 서울 말을 많이 옮겨 쓰더라고. 한경도 사투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과거에 6.25 전에 한 400만이 북한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그때 그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은 굉장히 경상도적인 사투리가 경상도가 아니라 평안도적 사투리가 많이 섞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그 탈북민들에게 의해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 평안도에서 나왔던, 뭐 한경도에서 나왔던 탈북자들하고 많이 우리 세미나하고 서로 만나서 얘기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아주 명량하게 얘기도 잘하고 북한 사정도 얘기 잘하고 남쪽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많이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지금 전파하고 있는데 오히려 뭐 남한 사람보다는 더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가 있는 사람도 많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서른이 망하고 북한의 김일성이 사망 이후 북한의 어려운 사정 이런 것을 계기로 또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많이 넘어와 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탈북자 보호 정책, 탈북자 보호를 우리 국민들에게도 많이 일을 해가지고 그들이 많이 나오도록. 저는 중국에 헤매는 탈북자들이 지금 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러시아에도 있고 또 북한 내부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탈북자의 적극적인 보호 정책, 우리 국민들의 탈북자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앞으로의 그들을 통한 통일의 가능성을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더 많이 넘어오게 되고 이것을 계기로 북한 내부의 변화, 특히 DMZ 때의 군인들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을 만부리하면서 베를린에서 DMZ로 이제 그런 거 암시를 했습니다. 왜 휴전선에서 이 젊은이들이 10년 동안을 쏘게 합니까? 에? 입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하고 들어가도 아무런 일자리도 없는 그런 암흑안세에서 왜 허덕여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DMZ에도 변화를 하고 북한 내부도 변화할 수 있도록 탈북자의 적극적인 보호정치야말로 앞으로 우리나라 통일을 위한 자유통일을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어제 제가 탈북자의 그 소식을 들으면서 오늘은 내가 독일 그 아름다운 5월 계절을 노래한 괴테 시보다는 제 한 사람의 얘기대로 탈북자 보호정책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해서 오늘 그 탈북자들에 대한 보호정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취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5월 계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